자, 띄어쓰기 하는데요. 여백 찾으셔가지고 쓰세요. 자, 띄어쓰기 하세요. 사설을 긋든 브리피스를 하든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단어는요, 뭐라고요? 품사라고요. 국어의 품사는요, 9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몸체자, 말씀원자, 즉 문장 성분에서 몸뚱아리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해?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수사. 그 다음에 써먹는, 즉 활용하는 단어다. 그래서 용언,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리고 꾸며주는 수식어, 수식어에는 주로 체험을 꾸며주는 관용사, 주로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 단어의 관계와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형, 조사형, 그리고 지 혼자 쓰고 있는 독립어의 감탄사. 해서 9개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체온이에요. 더럽게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체온의 특징이죠. 체온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거 띄어쓰기를 못해요. 되게 쉬운 건데.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대로만큼 뿐이에요. 자, 띄어쓰기 하면 어떻게? 너무 쉽게. 나는 너뿐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나는 살아갈 뿐이다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먹을 만큼만 먹으라면 되고 나도 너만큼 훌륭하다 하면 되고
밖은 몹시 춥다면 되고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너는 갈 대로 가라겠죠. 나는 나대로 살겠다 하면 되겠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고향을 떠나온 지 그죠? 30년 의조명사까지 하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이거 모르시면 계속 예라는 겁니다. 자, 체온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체온이 왜 중요해? 체온의 특성을 모르시면요.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분 못해요. 그 다음에 관형사하고요. 대명사를 구분 못해요. 수사하고요. 수관형사를 구분 못해요.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 바로 체온의 특성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특성이 뭐야? 문장에서 주성분 역할을 합니다. 이때 주성분이라는 것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앞에 수식어가 옵니다. 세 번째, 조사가 붙어요. 이 간단한 세 가지 특성을 몰라서요. 띄어쓰기가 안 돼요.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됐어요? 자, 첫 번째는 보세요. 라면은 그렇지 치고요. 너뿐이야 하고 뿐이다가 나오죠. 그죠? 둘 다 뿐이에요. 그런데 얘는 앞말에 붙였었고요. 얘는 띄어쓰기를 해요. 왜죠? 라고 말하면 잘 보세요. 뿐 앞에 뭐가 왔어? 너가 왔죠? 너는 뭐야? 대명사죠? 대명사가 왔다는 건요. 얘가 지금 말한 것처럼 보세요. 문장에서 주성분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앞에 꾸며주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붙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세요. 살아가를 볼 때 특징이 뭐냐면 앞에 붙는 말을 보세요. 항상 앞에 붙는 말을 따지라고요. 살아가 어디서 왔어? 살아가다죠. 살아가다 어간에다가 뭘 붙였어? 리을을 붙여서 살아갈 꾸며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꾸밈을 받아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얘 뭘로 쓰인 거야? 명사예요. 얘는 의조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 할 때 항상 앞에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얘도 봐보세요. 얘도 먹을 만큼만 먹어라 할 때 밥, 만큼에다가 밑줄 걸으면 만큼 앞에 온 단어를 보시라고요. 앞에 뭐가 왔어? 먹을이 왔잖아요. 그럼 얘 뭐야? 먹다에서 왔죠? 먹다에다가 을을 붙여서 뭐 한다는 거야?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난 꾸며줄 준비가 있어. 그럼 얘가 꾸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조사 뭐가 붙었어? 많이 붙었잖아요. 조사 붙었죠? 앞에 꾸며주는 말이죠. 그럼 얘 뭐라는 거야? 의존명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 봐보세요. 너만큼 할 때 보시면 앞에 너가 왔죠? 너는 꾸며줄 준비가 돼 있는 애가 아니라 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대명사야. 그러니까 네가 붙어라고 하는 애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너는 갈대로 가라. 얘도 보세요. 대로에다가 밑줄 그면요. 앞에 뭐가 왔어? 갈이 왔죠? 갈 어디서 왔어? 가다에서 온 거예요. 가다에다가 뭐 한 거야? 리을을 붙여서 뭐 한다는 거야? 수식의 준비가 돼 있는 애라 해요. 그럼 대로는 바로 뭐라는 거야? 의존명사라는 거예요. 그럼 조사가 없잖아요. 붙이세요. 너는 갈대로 뭐해? 만 가라. 아니면 뭐해? 갈대로는 가라. 조사를 붙이겠다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것도 보세요. 나대로 살겠다는 대로 앞에 나가 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대명사기 때문에 얘가 붙어야 할 준비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지금 조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앞말에 붙여야 되는 거죠. 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자 얘도 박근하고 너밖에 할 때요. 박근 뭐해? 얘는 그냥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박이라는 명사에다가 조사가 붙은 거죠. 하지만 너밖에 할 때는요. 앞에 너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명사가 왔으니까 붙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해?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얘는 아셔야 돼요. 얘는 헷갈려요. 뭐가 지요? 지. 저 위에 거는 왜 지를 안 띄우고 얘는 띄웠죠? 라고 말하면요. 지가 의존명사를 쓸 때는요. 뭐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시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의존명사. 아시겠습니까? 자, 예, 띄어쓰기 어떻게 해? 띄어쓰기 어떻게 해? 사과 한 개를 샀다예요. 이때 하는 수사야 아니야? 수사야 아니야? 수사 아니에요. 왜요? 써놨잖아요. 수사는 체험이라고. 체험의 특성은 뭐야? 얘가 한이 수사라면 뭐 해야 돼? 꾸밈을 받아야 되죠? 조사가 붙어야 돼요. 얘는 지금 꾸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가 꾸며주고 있죠? 거기다 뭐예요? 조사가 안 붙어요. 그리고 얘는 수관형사예요. 수사가 아니라요. 반면에 얘는 배 하나를 먹었다예요. 이때 하나는 뭐가 돼? 수사예요. 왜? 조사가 붙었죠? 배가 하나를 꾸며주죠. 배는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체온이라고 해도 체온도 뭐해? 관형어로 쓰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 체온의 특성을 모르시면요. 뭐해? 계속 에러가 나요. 수사하고 수관형사 구분 못하고요. 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 구분 못하고요. 의존명사하고 조사를 구분 못해요. 자, 125페이지 체크하시죠. 125페이지 7번, 8번.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빨리빨리 쓰세요. 교과서에 체크해야 되는데 125페이지 7번 대로만큼 뿌는 단골입니다. 거기 보면 이 교실에 우리 세 뿐이야 라고 띄어쓰기를 아주 친절하게 해줬죠. 그런데 뿐이 앞에 뭐가 붙었니? 셋이죠.
새는 뭐에? 꾸며줄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채연이죠. 그러니까 얘 뿌니야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니 바로 뭐가 된 거야? 조사로 쓰인 거죠. 그런데 밑에 거 보세요. 난 그냥 열심히 연습했을 뿐이야. 어디서 끊어? 연습했을 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죠. 왜? 뿐이야 앞에 뭐가 왔어? 연습했을이 왔죠. 그죠? 연습했을은 어디서 왔어? 연습하다에서 온 거죠. 맞잖아요. 연습하다의 어간에다가 뭐 한 거야? 과거 시제에다가 관형사형 을을 붙여서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뿌는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해?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룰을, 규칙을 좀 보셔야 돼요. 밑에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 때 대로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음이 왔죠. 마음은 명사잖아요. 그죠? 얘는 꾸밈을 꾸며줄 애야 아니면 뭐해? 뒤에서 붙어줘야 될 애야? 붙어줘야 될 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대로는 뭘로 쓰인 거야? 조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밑에 거 보세요. 내일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다. 당연히 트는 하고 대로 사이에 띄어야겠죠. 왜? 앞에 뭐가 왔어? 트는이 왔잖아요. 트는 어디서 온 거야? 트다 해서 온 거예요. 용언에서 뭐 한 거야? 어간에다가 는을 붙여서 꾸며줄 준비가 돼 있는 애잖아요. 그럼 이때 대로는 바로 뭐야? 꾸밈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체언,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줄 그어주면 그 앞에 온 단어가 뭐냐라는 걸 보셔야 된다고요. 명심하시고요. 8번 다음 문장에서 띄었어야 할 곳에 V 표시를 하래요. 다민이는 오빠에게 연필 2자루를 주었다. 제일 먼저 뭐해? 서술어부터 찾아야죠. 서술어가 뭐야? 주었다죠? 그럼 주었다는 당연히 띄었어야겠죠. 그죠? 자, 물어봐요. 주었다? 누가 주었어? 다민이는 이죠. 그죠? 그럼 얘 주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띄었어야죠. 그럼 다민이가 주었어? 뭐를 주었어? 자루를 준 거죠. 자루를이라고 해야 돼요. 왜? 자루는 뭐니까? 단위죠? 연필을 세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자루를 앞뒤를 띄었어야 되죠. 자, 누구한테 줬어? 오빠에게죠. 그러니까 오빠에게도 앞뒤를 띄었어야죠. 그럼 남는 게 뭐 하는 거야? 연필 2죠. 그죠? 그럼 2는 뭐해?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수사야 아니야? 수사 아니죠. 왜 아니야? 조사가 안 붙었고요. 꾸며줄 준비가 그러니까 꾸밈을 받을 애가 아니라 꾸며주고 있는 애죠. 왜? 자루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수관형사예요. 관형사도 품사기 때문에 앞뒤를 띄었어야 돼요. 연필은 명사지만 뭐에? 관형어로 쓰인 거예요. 연필 2자루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다민이 띄고 오빠에게 띄고 연필 띄고 2 띄고 자루를 띄고 주었다 해요. 와서 잠만 자다 가는 것도 참. 2번 지연이는 이제 13살인데 키는 어른만큼 크다예요. 딱 봐도 뭐가 보여? 만큼이 보이죠? 만큼 앞에 뭐가 왔어? 단어야 아니면 뭐해? 뭔가 꾸며줄 준비가 돼 있는 애야. 단어죠. 그럼 붙어야 돼? 띄어쓰기 해야 돼? 붙어야죠. 그럼 얘는 조사로 쓰인 거야? 의존명사로 쓰인 거야? 조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누구야? 일단 크다죠. 크다잖아요. 그럼 얘는 띄어쓰기 해야죠. 그죠? 크다? 누가 커? 지연이는. 그럼 지연이도 앞뒤 써야죠. 그죠? 뭐를이 없죠?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 뭐 한다는 거야? 이제 13살인데 뭐의 키는 어른만큼 이걸 해야 되죠. 그럼 어른만큼에서 말한 것처럼 만큼 앞에 어른이 왔으니까 뭐 해야 돼? 붙여야죠? 그럼 어른 앞에서 띄워야 되죠. 그 다음에 크다 뭐가 커? 키는 이죠? 키도 뭐 해야 돼? 키는 앞뒤를 띄웠어야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13살인데가 남았죠. 이제는 당연히 앞뒤 띄었어야 되죠? 그럼 뭐 남았어? 13살인데죠. 그죠? 딱 봐도 뭐해? 붙여, 띄어. 띄워야죠? 누굴 띄워야 돼? 단위를 나타내잖아요. 1살, 2살, 3살. 살이 뭐야? 나이를 세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대니까 뭐야 돼? 살인대 앞뒤를 띄었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띄어야 돼? 지연이는 띄고, 이제 띄고, 열쇠 띄고, 살인대 띄고, 키는 띄고, 어른만큼 튀고 크다. 3번 밖에 나갔더니 햇볕이 뜨거워서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 뭐가 보여? 밖에가 보이죠? 밖에 앞에 뭐가 왔어? 수가 왔죠. 그죠? 수가 왔잖아요. 그럼 이거 조사로 쓰인 거야? 아니면 단어로 쓰인 거야? 조사로 쓰인 거죠. 수는 수다가 아니거든요. 수는 뭐야? 수 앞에 뭐가 왔니? 올이 왔잖아요. 올은 어디서 왔어? 오다에서 왔죠. 그럼 수가 뭐가라는 거야? 수가 뭐라는 거야? 의존명사라는 거예요. 수가 의존명사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는 뭐가 되는 거야? 조사로 쓰인 거예요. 서술어가 뭐니? 없었다죠. 그죠? 없었다가 서술어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수밖에, 그 다음에 올, 띄고, 집에 띄어야 되는 거 다 알 거고, 뜨거워서, 뭐가 뜨거워? 햇볕이 띄고, 밖에는, 앞에 있는 밖에는 뭐야? 조사야 아니야? 얘는 아웃사이드죠? 그러니까 뭐해? 밖에 뛰고, 나갔더니 뛰고, 햇볕이 뛰고, 뜨거워서 뛰고, 집에 뛰고, 올 뛰고, 수밖에 뛰고, 없었다겠죠. 그쵸? 나 혼자 떠들 테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어미, 은지나 니은지 또는 리을지의 일부인 지는요. 앞말에 붙여 쓴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거기 밑줄 그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이게 뭐야? 시간과 관련돼 있다고요. 시간과 관련돼 있는 의존명사 지는 띄어 쓴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지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시간과 관련돼 있다고.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하루 종일 생각난다. 시간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근데 옆에 거는 집을 떠난 동안이죠. 시간과 관련됐죠. 그렇게 여김을 뜻하는 전미사 시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그런 경우를 뜻하는 의존명사 시는 띄어 쓴대요. 이 시험은 문해력을 중요시한다. 시청자 초과 시 예매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도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렇게 벌어질 때 이런 얘기죠. 구분해서 알아두셔야죠. 아시겠죠? 126페이지. 기억부터 비읍의 올바른 표기를 고르고요. 고른 단어를 발음을 관련하여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를 써보세요. 자, 얘는 음운 변동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 부록 봐보세요. 부록을 보시면 214페이지 214페이지 오른쪽 제5장 띄어쓰기 제42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해서 에서하고 붙어 동그라미 치세요. 조사가 2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꽃으로만 낼 때 으로하고 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까지나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저 꽃입니다 해서 이다가 붙은 겁니다. 이다도 서술격 조사예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누가 의존명사야? 것이죠. 왜? 것 뒤에 조사 붙었죠? 앞에 뭐가 왔어? 아는. 아는 어디서 온 거야? 알다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수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수식이니까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겠죠? 나도 할 수 있다 할 때 보시면 뭐에? 뭐가 의존명사야? 수요. 조사가 안 붙었는데요? 붙이세요. 뭐 붙여? 나도 할 수는 있다 또는 할 수가 있다 하면 되죠. 수 앞에 뭐가 왔어? 할. 어디서 왔어? 하다죠. 아시겠죠? 그럼 의존명사예요. 아는 이를 만났다. 이가 의존명사죠? 르이라는 조사 붙었죠? 아는이라는 알다.
수식하는 말이 왔죠. 먹을 만큼 먹어랄 때 만큼이 의존명사죠. 왜? 앞에 뭐가 왔어? 먹을, 먹다 해서 왔죠? 그리고 수식하는 말이 왔잖아요. 조사가 없잖아요. 만 붙이면 되잖아. 먹을 만큼만 먹어라 그러면 되죠.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바가 의존명사죠. 왜? 르리라는 조사 붙었죠. 앞에 뜻하다 해서 뭐 한 거야? 어간 뜻하에다가 관형사용 니을 붙여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 패턴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가 떠난 지가니까 뭐 하는 거야? 시간과 관련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한 의존명사죠. 왜? 가가 붙었죠? 떠나다가 왔죠. 44망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대요.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진한 글씨가 전부 다 의존명사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가 어울리는 답안을 보세요.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대요. 그 밑에 보면 10개, 7m, 16동 502호, 제1 실습실, 80원, 2대대, 1446년 10월 9일. 숫자죠? 숫자와 관련된 거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순서대를 나타내는 경우 2시 30분 5초, 제1과 3학년 6층 이런 경우는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 있다는 건요. 의무가 아니에요. 허용이에요. 붙였어야 한다가 뭐의 원칙인 거고 무슨 말 이해가? 예를 들면 뭐뭐 해야 한다가 원칙인 거고 수 있다는 허용이에요. 포괄적으로 허락해 주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교과서로 오세요. 126페이지. 자, 몇 월 며칠 토요일 흐리다가 캠. 토요일이지만 일찍 일어났대요.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기 때문이래요. 오늘은요, 복지관 마당에서 김치를 땡땡. 나는 땡땡 만들기를 담당했대요. 깨끗이 씻은 물을 나르고요. 물을 네모지게 썰기도 했고요. 집으로 오는 길에 구름이 땡땡 맑은 하늘이 드러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환해졌대요. 저 밑에 거 쓰세요. 이제 좀 깰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휴. 나한테 너무 심한 거야. 와서 계속 잠만 자는 거. 자고로 그렇게 했는데. 자, 보시죠. 쉬운 거니까. 담갔다고 담궜다. 아직까지 구분 못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이거 1학기 때 했던 이번의 변동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얘는요. 기본형이 뭐니? 담그다예요. 담그다. 어간이 담그예요. 자, 이 뒤에다가요. 뭐가 붙은 거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아시나 어시 붙은 거예요. 아타고 옷은 같은 거라고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양성과 음성으로 나눠진 거죠. 세종문제에서 이미 했죠. 모음조화.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앞에 하면 뭐에 의가 붙었으니까 얘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얘도 모음조화가 깨져서요. 아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의가 탈락해요. 탈락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음 여기 기억이 이 뒤로 가서 뭐가 되는 거야? 가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탈락입니다.
그래서 담 같다는요. 의문의 변동으로 하면 뭐가 돼? 당연히 담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바꿔야죠. 뭐가 돼? 가시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교체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앞에 글자 받침이 디귿인데요. 뒤에 디가 왔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담, 가, 따가 되겠죠. 교체 중에서 뭐해? 된소리 되기 또는 경음하라 그러죠. 그죠? 이건 뭐 생리초좀 문제가 있죠. 깍두기는요, 뭐해? 앞에 글자 받침에 기억이 왔는데요. 디귿이 왔죠. 이거 뭐야? 된소리되기에서 했죠. 된소리되기에서 뭐해? 앞에 글자 받침에 한 단어에서 기억 비읍일 때 뭐해? 비록 뒤에 된소리가 나도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표기는 깍두기예요. 하지만 이건 지금 발음이잖아요. 발음. 발음 기호니까 뭐가 된 거야? 깍, 뚜, 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해? 교체 중에서 된소리 되기가 되는 거죠. 거티고는요, 이것도 이렇게 배웠던 거죠. 뭐해? 앞에가 디귿인데 뒤에 시가 왔죠? 그럼 뭐가 돼? 거, 티, 고가 돼요. 뭐니? 축약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말을 해요. 거센 소리가 바로 크트프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보여? 티읕하고 이가 만나죠? 그럼 뭐가 돼? 국외음화가 되니까 거, 치, 고가 되는 거예요. 교체 중에서 국외음화가 되는 거죠. 눈이 변하지만 음운의 변동은 1학기 때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얼마는 내도 니네가 할 말이 없어요. 자, 2번 다음 글을 읽고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알아보세요. 우리말에는요, 같은 형태의 말이어도요, 띄어쓰는지 붙여쓰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축구를 못하다를 이렇게 붙여쓰는 경우와 못하다 같은 경우는요, 뭐에 축구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뜻이 같지만 뭐 한다는 거야? 축구를 못 뛰고 하다는 것은요, 같이 띄어쓰게 되면 못은 부정부사가 된대요. 그래서 축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쓰인대요. 공부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를 못하다를 붙여버리면 뭐 하는 거야? 성적이 안 좋거나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띄어쓰기라면 공부를 못 뛰고 하다가 하면 뭐 하는 거야? 할 능력도 되고 할 마음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거나 장소나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하지를 못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띄어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밑에 안 되다와 안, 뛰고 되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그 안 되다에다가 밑줄그시고 써놓으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일이나 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시험이 안 되다. 그러면 뭐 지원했는데 뭐해? 뭐 입사 원서를 냈는데 입사가 안 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써놓으세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걔는 아이돌에 뭐에 말하고 좀 데뷔열조에 뭐 능력이 안 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상하다예요. 아이고, 걔 요즘 뭔 일 있어? 얼굴이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옆에 있는 안 뛰고 되다는요, 말 그대로 되다의 반대말입니다. 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더 사례는 친구들하고 찾아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뒤에 넘겨보시면 127페이지 이미 했던 겁니다. 쓰세요. 이미 앞에서 숱하게 했던 겁니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드드드득이 나와야 정상이라 여겨집니다.
다 쓰셨습니까? 자, 3번에 1번은요. 막내 동생 장미과 나뭇잎 시냇물 아주 감사하죠? 왜? 그 옆에 다 플러스 했으니까 뭐겠어? 명사 더하기 명사라는 합성 명사를 통과시켜 준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장미과는 옆에 한자까지 넣어줘서 얘는 한자 더하기 한자다 라고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에서 밑에 조건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는 당연히 뭐야? 장미과밖에 없죠. 당연히 장미과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미과는 뭐예요?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합성명사 1번 통과했죠? A 케이스야, B 케이스야, C 케이스야? A 케이스죠? 앞에 글자 받침이 없는데 뒤에 뭐가 왔어? 기역으로 시작하는 게 왔죠? 맞잖아요. 거기다가 뭐 한다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야. 사이소리 현상 맞죠? 다만 뭐 한다는 거야? 사이시옷, 시옷을 써주느냐 마느냐에서 뭐 한다는 거야? 한자 더하기 한자니까 뭐 한다고? 시옷을 써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보고 아셔야죠. 당연히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해? 장미과라고 쓰시면 되고 밑에 다시 예, 순 우리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두 명사 중에서 뭐 한다는 거야?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받침이 없냐요? 이 얘기죠. 위에 예문에서 막내, 네, 받침 없죠? 나뭇잎에서 무, 받침 없죠? 시냇물에서 네, 받침 없죠? 그러니까 다 얘죠. 됐잖아요. 그럼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나요? 라고 하면 앞에 글자 받침이 없는데 뒤에 뭐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왔나요? 이 얘기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온 게 바로 누구야?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쓰면 되는 거죠. 얘는 뭐 한 거야? A 케이스죠? 이거 뭐가 어려워? 또는 뒷말에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나요? B 케이스죠? B 케이스니까 바로 뭐야? 네, 시냇물이죠. 뭐가 문제야? 뒷말이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나요? 나뭇잎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죠. 이걸 문제 같아야지. 자, 밑에 순댓국하고 제도 쓰세요. 자, 보시죠. 순댓국. 이거 뭐 시간 끌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한 단어 아니죠? 두 단어 뭐야? 순대 더하기 국이죠? 그러니까 1번 합성명사 통과했죠. 순대 받침이 없는데 뒤에 뭐로 왔어? 기억으로 왔죠. 그럼 A 케이스죠. 사이소리 현상 맞아 안 맞아? 맞죠. 순대 우리말이야 한자어야? 우리말이죠. 국은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뭐에 시원 넣어줘도 되는데 되죠. 늘 자리 있어 없어? 있죠. 왜? 대 밑에 받침이 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댓 국 오른쪽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근데 얘는요, 뭐에 식당에 가면 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순대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으로 맞으면 순대국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요, 순대국이라고 더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허용해준다, 뭐 이런 쪽인 거예요. 현미경을 사용 설명서 나사를 조정하여 초점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초점 한 단어에 두 단어야? 두 단어죠? 합성명사 통과했죠? A 케이스야, B 케이스야, C 케이스야? A 케이스죠.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야? 맞죠. 우리말이 한자어야? 한자어입니다. 태울 초자예요. 점점자. 그리고 뭐예요? 한자 더하기 한자니까 뭐예요? 시옷 넣어주면 안 되죠. 왜? 얘 왜 6개 안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8페이지
아, 이것도 그죠? 사든지 말든지가 맞는지 말든지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죠? 얘도 뭐해? 거기 밑에 나오죠? 한글 맞춤법 제56항에서 지난 일을 나타낸 거, 즉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더라와 던. 아우, 걔가 얼마나 착했던지 이렇게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지라고요. 반면에 뭐 하는 거야?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는, 뭘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를 적는다고 규정돼 있대요. 쉽게 말해 선택이에요. 뭐 가든지 말든지가 맞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든지가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사촌 동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오뚜기로 써야 하는지 오뚜기로 써야 하는지 누누이 말하지만 뭐야? 저번에 했는데 오뚝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뭐에 근에다가 이를 붙여서 부사나 또는 명사가 됐을 때는 뭐에 원형을 밝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뚝이가 맞아요. 3분 카레는 뭐라고 써있어? 오뚝이라고 써있죠? 걔는 고유명사라고 우겨서 그렇게 된 거고요. 어법상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세요. 3분 카레는 어법상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글맞춤법 제40, 23항에 의해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이에다가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2번 가도되와 가도되 중에서 어느 표현이 맞나요? 당연히 어느 게 맞죠? 왜요? 되는 뭐에? 어디서 왔어? 되다죠? 되다의 되는 뭐야? 간이죠? 간은 실질형 태소이지만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의존형 태소예요. 아시겠습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어미가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해? 어의 축약형이 바로 뭐야? 오에예요. 아시겠습니까?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실질형 태소이나 혼자 쓸 수 없는 의존형 태소라고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 밑에 며칠과 며칠은요.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는요. 뒤에 거 몇 일이 맞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며칠이 맞는 표준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게 맞다는 거 넘겨보세요. 129페이지 찾아. 그림에 있는 거 찾으세요. 틀린 거 고치시고. 편안하게 눈으로 보실 거면 보시고 고치실 거면 펜을 들고 고치시고 고치기 싫으시면 안 고치셔도 되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시면 반성 더럽게 하시고 보자마자 고쳐야 되는데 이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자, 11시 방향. 11시 방에 뭐 있어? 국내 인공지능 성장률이죠? 틀렸죠? 뭡니까? 두음 법칙이죠? 두음 법칙의 률은 뭐라 그랬어? 앞에 글자 받침이 없거나 앞에 글자 받침이 니은일 때만 리을을 탈락시켜서 율로 적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글자는 앞에 글자가 성장, 이응이잖아요. 니은도 아니고요.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률로 적어야겠죠.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12시 방향, 12시 방에 감자에 간장, 물엿을 넣고 조려가 아니죠. 졸여죠. 그 다음에 4시 방향, 찻집은 건들면 안 될 것 같고요. 직접 달인 대추차. 뭐가 틀렸어? 달인이 틀렸죠? 달인은 뭐야? 다리미질 할 때 달인이겠죠?
그럼 뭐야? 달인이겠죠.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7시 방향? 7시 방향에 뭐해? 떡은 문제가 없고요. 햅쌀로 만듦. 햅쌀은 누누이 말했지만 뭐해? 그의 수확한 쌀을 햇 과일, 햇 사과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했어요. 어디서 세종어제에서요. 그런데 왜 햇 과일과 햇 사과는 맞는데 쌀은 왜 햇쌀이 아니라 햅쌀이죠? 라고 말하면 뭘 한다 그랬어? 중세국어 때 얘가 비읍계 합용병서였다 그랬죠. 그 비읍계 합용병서가 지금 남아서 앞에 영향을 줘서 햅쌀이 됐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말했죠. 이중으로 복습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틀렸어? 만듦이 틀렸죠? 만듦은 말이 안 되죠. 왜? 기본형이 뭐해? 만들다잖아요. 어간이 만들이에요. 거기에 뭐해? 명사, 파생접사, 미음이 붙어서 만듦이니까 리을 미음이라고 써야죠. 또 하나 뭐가 틀렸어? 미시오 틀렸죠? 보고도 모르시면 반성하세요. 왜? 종결형일 때는 비록 요로 발음 나도 오로 쓴다 그랬잖아요. 요로 쓰는 건 연결형일 때 사과요, 배요, 귤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요를 써도 되지만 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요라고 발음 나도 오라고 쓰라고요. 라고 알려드렸는데도 모르시면 그죠?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시고 공부를 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부록 표시죠. 자, 부록 첫 페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맞춤법은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거, 의문의 변동, 형태에 관한 거, 그 다음 띄어쓰기, 그 밖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칙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다음에 3장 소리에 관한 거, 된소리 대기 이거 개별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5항에서 한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라 했죠. 예, 한 단어예요. 단어가 하나인데 이유 없이 된소리 대기가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모음사에서 나는 뭐에 해석하다 이런 거 알아두라 그랬죠. 붓석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2번 산뜻하다나 담뿍 같은 거 예를 들면 담뿍이라고 봅시다. 담뿍은 앞에 글자 받침이 뭐에 노란 양말이고 뒤에 비읍이 왔는데 그러면 이거 사이소리 아닙니까? 그잖아. 왜 이게 된소리 대기입니까? 라고 말하시면 화를 내겠죠 내가. 왜요? 한 단어니까요. 한 단어니까요. 사이소리는 명사 더하기 명사의 합성명사 아닙니까? 두 단어예요. 근데 얘는 한 단어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제발 구별 좀 하세요. 사이소리는 명사 더하기 명사의 합성명사 두 단어가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된소리 대기라고 해야지 사이소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얘 담 더하기 북이야? 아니라고요. 제발 구분하세요. 또 알려드렸는데 또 튕겨내시면 나도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다만에서 뭐라 그랬어? 한 단어에서 뭐해? 앞에 글자 받침이 기역, 비읍일 때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뭐 하는 거야?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고요. 물론 같은 음절이 반복하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될 때는 써도 된다는 거죠. 국수도 한 단어죠. 발음은 국수로 나죠. 하지만 뭐해? 국수라고 적으라고요. 라고 알려드렸고 국외음화는 저번에 언급을 안 했으니까 보세요.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 관계에 갖는 뭐에 이나 히가 붙어서 된 거. 그래서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지라고 소리 나지만 맞이라고 쓰고요. 해도지, 굳이, 같이, 끝이, 할치다, 거치다, 다치다, 묻히다. 이 정도는 틀릴 거리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외음화 간단하게 보시고요. 4절 모음, 개례, 매패, 해에 얘는 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으라는 거죠. 개수나무 할 때 그 개예요. 사례, 연매, 폐품,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이것도 연매 정도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 그나마 생소하니까 나머지는 아니고요.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개송은 뭐야? 암송하는 거예요.
이때 어휘를 쓴다는 거 이건 생소한 겁니다. 게시판은 틀릴 거리 아닌 것 같고 휴게실도 옛날에는 여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휘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니네들은 휴게실로 배웠기 때문에 안 틀려야 정상이에요. 구왕, 의로 자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 본, 문이, 그죠? 이것도 알아두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1학기 때 민주주의에 의하면서 배웠어요. 아시겠죠? 의가 첫 글자에 오면 의로만 나는 거고요. 첫 글자가 아니라 뭐에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는 의는요. 뭐라는 거야? 의로도 적고 뭐에 정신 좀 이로도 적는다는 거죠. 조사는 의로도 적고 애로도 적는다는 거고 의 앞에 자음이 왔을 때 저 무늬처럼 자음이 왔을 때는 뭐에 이로 발음한다는 거죠. 물론 표기는 의로 써야 되지만 발음은 이로 난다는 거죠. 본이, 한이 전부 다 자음이 니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발음으로 한 거예요. 한이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닐리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음이. 링큼, 저 띄어쓰기도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저거는 분명히 띄어쓰기가 맞는데 뭐에 자음, 쌍디귿이 왔기 때문에 발음할 때는 이 발음으로 띄어쓰기 한다는 거죠. 명심하시고요. 제 5절의 두음 법칙은 이미 다 했던 거죠. 연요윤이하고 그 다음에 라려레루 류리하고 뭐에 라레로레 루르가 올 때 그죠? 첫 글자로 올 때는 니은이나 리을을 탈락시키거나 리을을 니은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하로 오면 원형대로 쓴다고요. 다만 예외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어두에 와도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한다는 거. 접두사로 쓰이는 한자어가 붙으면 뭐에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는 거.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했을 때도 두음 법칙 적용 뭐에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준말일 때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알려드렸습니다. 자, 213페이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주무시면 화낼 겁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제4장 형태에 관한 거 체험과 조사 14항 체험은요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인데요. 떡이서부터 어디? 저기 나지까지요. 거기 공통분 뭐죠? 떡이에서 기억이 뒤로 연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연음되는 거고요. 떡에 연음되는 거고요. 떡도는 뭐야? 된소리 대기죠? 그 정도 아셔야 됩니다. 떡만은 뭐야? 비음하죠? 기억이 미음 만나서 이음으로 바뀌어서 떡만. 아시겠죠? 거기 꼬치하고 밭이 묶으시고요. 꼬치하고 밭이에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꼬치는요, 연음이에요. 근데 밭이는 연음이 아니라 국외음화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꽃을하고 밭에다가 을하면 발음 뭐야? 밭을이요.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인 아니죠? 왜요? 왜 밭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죠? 꽃이니까 밭을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국외음화는 뭐라 그랬어?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아니야? 근데 밭에다가 을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모음이 이가 아니라 의잖아. 근데 국외음화가 어떻게 일어나? 근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 발음이 밭을 맞네? 큰일 나는 거죠? 밭을이에요, 밭을. 연음이 일어나야지 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야? 끝을이죠? 끝에다가 을을 붙이면요, 뭐해? 끝을이라고 발음해요, 사람들이. 왜 국외음화를 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발음을 그냥 끝을, 이게 편해. 그래서 국외음화를 시켜요. 근데 문법상 틀렸죠. 왜? 끝이라는 받침에 티읕이 을을 만났는데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 이를 만나야지. 연음이 일어나야죠. 틀이 맞는 거예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안 들으시면 방법이 없고요.
그 옆에 꽃채, 밭태가 맞는 거죠. 연음이에요. 꽃도는 뭐가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음운의 변동도 넣어서 냅니다. 난 알려드렸어요. 꽃도에서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 된소리 대기로 꽃도가 되겠죠. 꽃만에서는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디귿이 미음을 만나서 뭐해? 비음화가 일어나서 꽃만이 되겠죠. 밭도도요 마찬가지로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반만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비음화. 나머지는 얘랑 비슷하고요. 그 밑에 넋이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격자음이죠. 기역 시옷이 왔는데요. 이때는 연음이에요. 근데 시옷이 연음되면요 뭐가 일어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넋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넋을, 넋에, 넋도는 뭐해? 자음근 단순하죠? 시옷이 탈락해요. 그리고 뭐해? 된소리 대기. 넋만은 똑같이 뭐해? 자음근 단순화 탈락이 되고요. 기역이 미음을 만나서 뭐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 발음 뭐야? 흙이라고 발음하시면 틀려요. 흙이에요. 흙이, 흙을, 흙에. 그 다음엔 자음근 단순화에 의해서 기역이 남고요. 뭐해? 된소리 대기 흙도죠. 그 다음에는 비음화에 의해서 흙만.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절 어간과 어미. 누누이 말하자면 어간과 어미가 나오는 건 용언이라고 했습니다. 용언에는 동작과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 기본형이 있고 그 기본형을 바꿔서 쓴다는 거죠.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뒤에 붙는 부분을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 자, 먹다가 기본형이고 먹고, 먹어, 먹으니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간이 먹이고 뒤에 고, 은이가 어미예요. 신다, 신고 얘네들도 다 똑같고요. 웃다, 웃으니, 찾고, 찾아 얘네들은 뭐 딱히 구별해 적는다는 건 어법에 맞게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아시겠죠?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임일에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줬고 본뜻에서 멀어지면 뭐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전에 했죠. 넘어지다는 넘다와 지다. 이때 넘어지다가 뭐에 넘다라는 의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줬거나 뭐에 형태를 밝혀주는 거죠. 나머지 똑같고요.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인데 들다와 나다 할 때 들다의 의미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가 됐다는 거. 그 다음 붙임이는 아까도 말했죠. 뭐라고? 종결음일 때는 요로 발음 나도 오로 적으라고요. 연결할 때만 요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항 이거 아셔야죠. 아까 말한 대로 뭐해?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건 부사가 된 거죠. 명사가 된 것은요.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철수는 그림을 잘 그림에서요. 뭐해? 그림은요. 그리다라는 어간에다가요. 미음이 붙은 거고요. 그림도요. 그리다라는 어간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품사가 달라요. 앞에 있는 미음은요. 여기 있는 미음은 명사, 파생, 접사예요. 질문해놓고 안 적으면 화나겠죠? 여기서 미음은요. 명사형 어미예요. 달라요. 얘는요. 명사예요. 얘는 동사예요. 품사가 달라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서술성이요. 서술성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액션이요. 즉, 철수는 그림을 잘 그림할 때 뭔가 그리기 위한
액션, 손가락이 움직이든 팔이 움직이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죠? 그래서 뒤에 거는 뭐예요?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라고 말하고 품사가 달라지지 않고 동사예요. 반면에 앞에 거는요, 뭐예요? 액션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붙은 거는 똑같이 미음이지만 뭐 하는 거야? 명사 파생접사라고 해서 뭐예요?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사 파생접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23항은요. 하다, 뭐뭐 하다, 뭐뭐 거리다와 같은 뭐에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뭐에 표의주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쭉이는 뭐 하는 거야? 깔쭉 거리다가 되겠죠. 그죠? 깔쭉거리다니까 뭐에 깔쭉거리다가 거리다가 접사예요. 깔쭉이 바로 뭐야?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인 거죠. 거기에 이가 붙어서 뭐 한다는 거야? 명사가 된 명사 파생접사가 된 거죠.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깔쭉이 꿀꿀하다 꿀꿀하다겠죠.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는데 하다를 빼버리고 꿀꿀이 어근이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나 오늘 꿀꿀해 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건 꿀꿀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 하다 때문에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근에다가 이를 붙여서 뭐 한 거야? 명사를 만들었을 때는 뭐 한다고? 표의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아시겠죠? 어법에 맞게 적는다 라고 말한다고요. 교과서에는 부사하고 뭐에? 부사에다가 이를 붙인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얘하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고요.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눈 깜짝이, 뭐에? 덮파리, 그 다음에 배불뚝이, 그 다음에 삐죽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부 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애다가 거기서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다가 이를 붙여서 뭐에?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표의주의를 따른 거죠. 반면에 밑에 거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에요. 거기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라는 거죠.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개구리는 개굴하다, 개굴거리다가 안 된다는 거죠.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를 붙여서 뭐 한 거야? 개굴이가 아니라 개구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었거든요. 옆에 있는 귀뚜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귀뚜람에다가 귀뚜람하다, 귀뚜람거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근에다가 이를 붙여서 뭐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귀뚜라미가 된 거고 맨 밑에 매미도 맴하다, 맴거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매미가 된 거라는 거예요. 넘기세요. 제 25항이 교과서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하다가 붙는 어근에다가 이나 시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나 부사에다가 이를 붙여서 부사가 된 것들은 뭐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했죠. 급히 딱히 얘네들 알아둬야 되는 거고 갑자기와 반드시와 슬며시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 아니라는 거. 곰곰도 부사, 더욱도 부사, 오뚝이는 뭐에?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거 구분하세요. 이가 부사 파생접사도 있고 명사 파생접사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뚜기를 무조건 부사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0항의 사이시옷은 다 했으니까 설명할 거 없고 오른쪽 끝에 제6장 그 밖에 것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적고요. 히로만 나는 것은 뭐에?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적으로요. 무슨 말이야?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면 이로적고요. 나머지는 히로적으라는 얘기예요. 히로 나면요? 히로적으라고요. 근데 얘는 이나 히로도 나는데요? 히로적으라고요. 이건 틀릴 거리입니다.
왜? 밑에 예문 보시면 돼요. 봐, 이루만 나는 거. 가부시, 깨끗이. 깨끗이 아닙니까? 큰일 나요. 깨끗이에요. 이루밖에 안 나요. 나부시,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드시, 버젓이. 이거 발음 잘못하시면 이거 희로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집집이, 틈틈이, 일일이, 번번이, 번번이 같은 경우는 번번히. 큰일 나요. 지금은 알죠. 왜 써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시험장 가면 자기가 막 발음해 보면서 희로도 나는 거 아닌가? 이나 희로 나면 희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2번 희로만 나는 거예요. 극히, 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급이 안 된다요. 급히, 딱이 안 돼요. 딱히, 속히, 작히, 좋기, 특히, 엄격히, 정확히. 얘네들은 다 희로만 나기 때문에 희로 적는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번이에요. 이로도 나고 희로도 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희로만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솔직히도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도 되는 거 아니야? 헷갈린다는 거죠. 간편히, 간편히도 되지 않아요? 희로 적으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이나 희로 붙일 수 있는데요. 얘는 둘 다 되는 거거든요.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희나 이가 붙는 경우는 뭐에? 희로 적으라고요. 이거 구분 못하시면 꽝이에요. 부록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 문제 범위가 될 거고요. 낼 거거든요. 나 같으면요. 왜? 이거 공부하면 헷갈리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케이스별로 다 외우시면 돼요. 싫으시면 저기 이루만 나는 것만 줄기차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희야. 라고 해도 되는데 리스크를 안 해야겠죠. 싫으시면 계속 주무시면 되는 거고. 꼼꼼히도 마찬가지죠. 꼼꼼히라고도 나는 것 같지만 꼼꼼히도 되거든요. 그럴 땐 뭐 한다는 거야? 희로만 적으라고요. 열심히는 뭐 그렇다 치고 급급히, 담담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발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본인들의 발음을 믿으시면 헷갈리기 딱 좋은 거죠. 자, 54항. 다음은 전미사는요, 된소리로 적는데요. 당연하죠. 심부름꾼. 이걸 누가 군이라고 적겠어?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안 적어요.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때깔, 빛깔, 성깔. 이것들은 틀릴 거리 아니에요.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뒤꿈치, 팔꿈치, 이마빼기, 꽃빼기, 객적다, 겸연쩍다. 이 정도는 틀릴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55항 두 가지를 구별하던 적에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데요. 맞추다하고 맞히다 차이가 뭐야? 맞추다하고 맞히다. 국가대표 선수가 관역에 10점짜리에 화살을 맞추다야 맞히다야. 엄마가 아기 엉덩이에 주사를 맞추다 맞히다. 답안지와 정답지를 맞추다 맞히다. 3번의 답을 5번으로 맞추다 맞히다. 퍼즐을 맞추다 맞히다. 뭐지? 계속 졸고 있는 건가? 시간 끝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너 문제야. 맞추다하고 맞히다도 구분 못하시면 또 점수가 갉아먹겠죠? 히를 쓰는 건요. 쉽게 말하면 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추는요.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관역에다가 10점짜리에다가 맞추야 맞히야 조화야 점이야 희죠. 엉덩이에 주사 맞히는 거 점이야 조화야 점이잖아 희죠.
그럼 답안지와 정답지를 맞추야 맞히야? 맞추죠. 왜? 대조하면서 뭐해? 서로 뭐 조합을 하는 거죠. 퍼즐도 뭐 하는 거야? 추가되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3번의 답을 5번으로 맞히가 되는 거죠. 찍어야죠. 점이잖아요. 난 알려드렸어요. 니들이 안 듣는 거고. 56항은 아까 학습활동에 나왔던 거죠. 덜아, 던, 든지. 그죠?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뭐 이런 것들. 그 사람 말 잘하던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고 또는 아니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든지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이렇게 선택과 관련된 건 든지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57항 다음 각 말들은요 각각 구별하여 적는데요. 가름하고 가름은요 둘로 가르는 건 나누다는 거고요. 가름은 책상을 가름하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하셔야죠. 걸음하고 걸음은 틀릴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거치다와 거치다도 마찬가지겠죠. 영어를 거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유하여 이런 얘기고요. 거치다는 말한 것처럼 뭐해? 뭐 수금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그러므로서 이것도 구분 못하시면 안 되죠. 그는 부지런하다고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 다음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뭐에 은혜에 보답한다. 구분하시고요. 노름하고 노름도 이것도 구분 못하시면 말이 안 되죠. 느리다 하고 늘리다 하고 늘리다는요. 느리다는 건 말 그대로 속도가 느린 거고요. 늘이다는 건요. 물리적인 거예요. 양이 아니라 물리적인 걸로 뭐 하는 거야? 약간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늘리다는 양적인 거예요.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보시면 뭐 알아요 라고 하시면 지금 보니까 하는 거고 시험에서 틀리시면 화낼 겁니다. 물론 때려치시겠지만 다리다하고 다리다도 마찬가지 아까 나왔던 거죠. 학습활동에 나왔던 거 다리다는 다리미지라는 거고요. 달리다가 약을 다리는 거죠. 다치다도 뭐에 구분하시고요. 목걸이도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목숨을 바치다 이것도 이것도 틀리면 안 되고요. 바치다는 피동이에요. 그래서 쇳불에 받쳤다. 그 와서 부딪힌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반드시도 이거 구분 못하시면 말이 안 돼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도 마찬가지로 차와 차가 마주 부딪힌 거고 마차가 화물차에 와서 뭐에 한쪽을 당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붙이다하고 붙이다도요 마찬가지예요. 편지는 붙이다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하시고 뭐 또는 회의의 안건으로 붙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분하세요. 지금 보니까 뭐 알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붙이다는 약간 말한 것처럼 뭐에 끈적끈적한 스티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표를 붙이다, 벽에 붙이다 이런 쪽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키다와 시키다를 구분 못하시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앉히다고 앉히다도 구분 밥을 앉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있다가도 절이다도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다리가 저린 거하고 김치, 김장, 배추를 절이다 이거 조리다 아까 나왔던 거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요. 맨 끝에서 두 번째 좀 구분하세요. 로서하고 로서 제발 좀. 로서는요. 자격격이에요. 아시겠죠? 로서는요. 도구격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뭐 학생으로 서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서가 맞는 거죠. 칼로서 뭐 펜으로서 아니면 농기구로서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여기 그 밖의 곳에서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분하시고요. 아시겠죠? 꼭 제발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에선 단독으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벌써 두 문제죠? 띄어쓰기에서는 최소 두 문제가 나와야 돼요. 정말 연봉을 하고 긴 문장 하나 줘놓고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면 뭐에 단위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적어도 세네 문제가 나오죠? 거기다가 의문의 변동까지 믹스시켜서 뭐 하는 거야? 형태에 관한 거 하나 나오겠죠? 다섯 문제죠? 그 다음에 명사
뭐뭐 하다, 거리다에 이나 희가 붙어서 또는 부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나오는 거. 그것도 한 문제 감이죠. 그럼 그것도 지금 6, 7문제 나오는 거죠. 거기다 두분 법칙 무조건 한 문제 내야죠. 그럼 7, 8문제 나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된소리까지 넣기 시작하면 8문제, 9문제는 그냥 내는 거죠. 근데 일일이 다 내서 배분이 문제니까 여기서 다 내면 또 다른 거에서 뭐해? 비율이 달라지니까 잘 알아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은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 그만큼의 지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종어제하고 한글맞춤법에서 뭐해? 못 내도 15문제는 내야죠. 그 다음에 뭐해? 아웃켈레 구도에서 뭐해? 뭐 5문제라든가 거기 5문제 감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20문제든 아니면 25문제든 그건 학교 마음인 거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 하겠죠.